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매집 2023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최고점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최근 3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기준 573 BTC를 추가로 확보해서 2023년 10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해 이러한 강력한 매집은 12월 초 48% 급등으로 이어진 바가 있어 시장에서 15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채굴자들이 매입을 한다는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때를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2023년 10월이 최대라고 했잖아요. 2023년 10월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2023년이 지금 최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지금 매집을 했을 때인데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2023년 10월이죠. 자,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상승했던 시작점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10월부터 12월, 2024년 3월까지 고점을 찍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횡보가 나오긴 했는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금 거의 그 5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채굴자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현상들은 이제 가격을 급등하는 좋은 시그널로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채굴자들이 보통은 이제 매집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수익 실현을 많이 하거든요. 일부 어차피 그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면 바로바로 팔겠죠. 근데 이제 상승을 할 것 같다. 앞으로 상승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채굴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산업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이제 흐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신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 칸고 등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단넷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00대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9월 처음으로 100만 BTC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지금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도 13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총 운용 자산을 1,480억 달러로 확대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ETF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요. 자, 그리고 미 정부 전략적 비축 기관 수요로 2030년 100만 달러 간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전망을 한 거고요. 비트코인이 5년 내에 이제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기관 수요를 중요하게 핵심 동력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평균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
근데 5년 내에 5%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상당량을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거의 5%까지도 이제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뭐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만을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전체 기업 상장사들을 이제 두고 보면 아직까지도 미미해요. 실제적으로 아예 이제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만 몇몇 있을 뿐이지 대세적으로 전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1%에서 이제 5%를 내다보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투기보다 신념, 비트코인 불패시나 다시 증명됐다라는 기사인데, 비트코인의 진정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격이나 시장 사이클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인센티브 구조와 장기 보유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흔들림 없는 보유자들의 충성심과 경제적 설계가 결합해 비트코인은 매번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이야 비트코인이 뭐 1억 원이 넘고 뭐 기관들이 사고 뭐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초창기만 해도 이 비트코인은 엄청난 사기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그 위기를 계속해서 극복해 왔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었느냐를 이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이게 이제 장기 보유 문화, 이 신뢰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이제 인센티브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채굴을 통한 이제 인센티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강력한 보유 문화를 갖춤으로써 이 비트코인은 그런 이제 충성심이 있는 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거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성공이 본질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장기 보유 문화를 통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동시에 믿음을 공유하는 투자자 집단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도 강화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단기 투기보다 장기 신념을 가진 투자자가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오게 만드는 건 이런 신정, 장기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잘 팔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앞으로 이 문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자금들은 이제 개인들과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자금하고 기관 자금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장기적인 전망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장기 보유 문화는 더욱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의 이제 하방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자, 버핏 따라 하더니 비트코인 왕창 사들였다. 미 자산운용사의 변심이라는 기사인데, 이 미국 월가 전통 뮤추얼 펀드 운용사인 캐피털 그룹이 최근에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투자를 주도하는 인물이 그간 이제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 투자 철학을 이제 추종했었던 이 마크 케이시라는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이 투자 전략을 이제 많이 따라하고 그걸 추종했던 사람이 최근에 이제 완전히 마음을 바뀌어서, 워렌 버핏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고 이제 간접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캐피탈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10억 달러 미만이었던 투자 관련 자산 규모를 이제 60억 달러 이상으로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에 이제 비트코인 옹호론자 웬스 카사레스와의 투자 모임에 참석한 뒤 가상자산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전에 이제 갖게 됐는데, 직접적인 이제 투자는 이제 스트래티지 2020년도부터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만약 초창기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캐피탈 그룹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했고, 2021년에 이제 스트래티지 지분 12.3%나 매입을 했다고요. 상당량을 매입을 했었는데, 이후 이제 일부 매각을 해서 7.89%까지 줄긴 했지만 지분 가치가 62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늘었다라고 하고 있죠. 상당히 큰 수익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스트래티지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의 호텔 운영사 이 메타플래닛도 유명하죠. 메타플래닛의 지분 5%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캐피탈 그룹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연기금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실제 연금에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간접 투자 쪽으로 해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버핏 추종자가 이런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뮤추얼 펀드 운용사들이나 이제 금융 투자 운용사들 주식이나 뭐 이런 쪽에서 펀드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에서 자금이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비트코인 도미너스 56% 알트코인 시즌 개막 신호일까? 라는 기사예요. 자,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이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56.6%까지 떨어졌고, 반면 이더리움은 13.9%로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죠. 나머지 알트코인은 29.5%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갈 때 이제 알트 시즌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하락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알트 시즌이 이제 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전환은 이제 3년 만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3년 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장기간 이어진 알트코인 약세장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과 2020년과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자, 점유율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57.3, 이더리움 13.7,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포함하면 29% 정도가 이제 점유율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확실히 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에 대한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죠. 추세가 만약에 여기로 추세를 하더라도 이 추세가 이제 깨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거. 근데 이게 이제 페이크 같은 게 있긴 했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참고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추세가 깨지고 내려간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더리움 ETF 이달 최대 순유입. 이더리움 ETF도 이제 다시 순유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비트코인 ETF도 최근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도 최근에 상당량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으로는 총 6억 4,24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더리움에는 4억 550만 달러, 약 5,600억 원어치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다시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몰라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세가 살짝 나오면 다시 또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것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를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량 사상 최고치 4월 대비 257% 급등이라는 기사고, 여기서도 똑같이 현물 ETF 보유량이 이제 사상 최고치다. 4월 대비 257%나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ETF도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도 이제 디파이와 기관 자금이 불붙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기업의 1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산 배분과 고래들의 매집이 맞물리면서 단기 목표 260에서 300달러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제 컵 앤 핸드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컵 앤 핸드 패턴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긴 시간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컵의 모양이 완성이 됐고 이제 손잡이 모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 앤 핸드 패턴이 이제 이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시세를 이제 분출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워드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에 투자를 할 방침이다라는 기사예요. 이 포워드 인더스트리라는 이 나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솔라나 기반 디파이 생태계에 이제 투자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솔라나가 이더리움 비에 이제 취약한 분야가 바로 디파이인데 이곳에 이제 포워드 인더스트리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포워드 인더스트리는 실제 여기 투자자가 이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점프 크립토 멀티코인 캐피털들이 주동하는 이 사무 투자로 지금 16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한 바가 있어요. 상당량 금액을 지금 조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후원자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요적으로 보는 게 솔라나 쪽에 이제 디파이 생태계를 조금 더 투자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레저리 전략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이제 비축을 하고 있어요. 솔라나 투자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이제 긍정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마인과 같은 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의 비트마인,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대표적인 이제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금력으로 봤을 때 꽤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도. 자, 아서헤이즈 뭐 비트코인 단기적인 투자 수익에 너무 이제 조바심 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6개월 전에 산 투자자들은 조바심을 버리고 이 3에서 5년 전 매수한 이들이 현재 웃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5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자 실망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고는 거예요. 시야가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고 이제 보통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짧게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리시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실 거예요. 들고 가기 되게 힘듭니다. 3년이라는 3에서 5년을 들고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아서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라는 업체도 지금 1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비축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비축하려는 상장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1억 달러예요. 1,300억이 넘어요. 1,390억 정도가 되는 거죠. 1억 달러면. 상당히 큰 금액의 투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축소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죠.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요인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